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정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선거 결과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투표가 마무리가 됐고 개표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면서 여야 지도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좀 보셨을 텐데 의원님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네, 출구조사 결과가 서울은 뭐 21%, 부산의 경우는 30% 정도 가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마지막까지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심에 드러난 그 음, 국민들의 뜻을 결국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어떤 요인이 좀 이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지요, 의원님은? 네, 결국에 보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말,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와 그 오세훈 후보의 여론조사 1대1 구도를 보게 되면 사실은 크게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우세한 경우가 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LH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민심이 폭발을 하면서 여러 이제 잘못했던 부동산 집값을 잡지 못했던 정책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분노가 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출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집값에 대한 주거 안정에 대한 그런 음, 어떤 불안을 이번 표심에서 20대, 30대가 네, 크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야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지층은 다 결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보던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하는 스윙보터라고 하는 그 층들이 이번엔 국민의힘을 좀 많이 지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을 그동안 큰 선거에서 계속 지지해왔던 그런 중도 표심이 좀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다시 찾아와야 뭐 내년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그 세대별, 계층별, 그리고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그 다양한 여러 욕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들을 기민하게 네. 정책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만들어내는 음, 정당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또 이번에 사실은 부동산 이게 굉장히 저희에게 불리한 이슈였는데 음, 또 부동산 가격을 또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제라고 하는 네. 그 여러 정책 중 하나인 그 세제 이 공시지가를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현실화하면서 약간의 그 보유세를 그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일부에 대해서만 그 음, 대부분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고 또 9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만 60세 이상의 경우 또 장기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공제 음, 혜택이 되어서 네. 세부담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 예, 이제 실제 많은 그 많은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세금 부담으로 이렇게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세금 부담으로 직접 이렇게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음, 그런 것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중도 표심에 음, 좀 이렇게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한 10여 년 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면 그때 이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들까지 세금 폭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데 세금 내는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른바 이 세금 프레임, 이 부동산 관련 프레임에 좀 많이 이 좌지우지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 민주당의 정책, 정부 여당의 정책들이 잘 홍보가 안 되고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 또 특히 언론들의 보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뭐 저희가
언론을 탓하는 것은 그거는 음. 있을 수 없는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저희가 부동산 가격을 초기에 음. 제대로 확실하게 잡았어야 됐는데 아 예. 그것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이 10개라도 변명을 할 수가 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왜 음. 부동산 집값을 25번 넘게 많은 네.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음.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이게 네.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가,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아.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정말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줬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한 부분 이런 것도 실망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데요. 네. 민생이라든가 민생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뚝심 있게 밀어붙이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셨는데 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지지자분들의 실망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사전선거 사전 투표라든가 네. 또 뭐 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이제 뭐 투표 동료하려고 이제 전화를 좀 많이 아 돌렸었거든요. 예예. 그러면서 똑같은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180석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뭐 아. 했는가라는 그런 지적을 해서 좀 예. 저희 지지자분들에게도 좀 많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더욱 더 적극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음. 그런 민생개혁 입법들은 확실하게 해 나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잘한 것들은 또 이것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예컨대 뭐 지난해 양육비를 뭐 받지 못해서 많은 이혼 가정이나 이런 가정의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양육비를 이행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양육비 강제법도 통과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음. 가지 민생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성과들도 저희들이 네.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고 아하. 또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재보선이었고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자치단체장 큰 자치단체장 두 석밖에 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대선 또 지방선거 큰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민심이 변할 가능성, 상황이 바뀔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 1년 남았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민심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긴 했지만, 네. 그것이 뭐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당이 매우 잘해서 아니면 뭐 민심이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에게 등을 돌려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렇게 반성하고 제대로 된 어떤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린다라고 한다면 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고 네. 많은 성과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 충분하게 민심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 물론 당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뒷받침되는 것에서 중요하지만 음. 또 우리나라 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 중심, 구도 중심, 또 그 사람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도 평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당에는 뭐 이낙연 대표님,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또 뭐 정세균 총리님 등등 많은 그 훌륭한 경력을 갖춘 후보군들을 가지고 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1년 남은 그 기간이 있지만 불리하지 않다라고 할 수 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지금 출구조사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섣불리 이 승패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든 출구선을 통해서든 나타난 민심,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이런 뭐 반성하고 이제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의원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나요? 아직 저희가 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선거 때 했으니까. 않았고요. 예. 예, 뭐 지금 당장 이제 출구조사가 방금 나왔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네. 다만 이제 긴급하게 내일 뭐 오후에 이제 가까운 이제 조금 이야기를 뭐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끼리 내일 오후에 1시에
오후에 모여서 네. 당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음. 우리의 여러 의정 활동, 개인적인 어떤 의정 활동을 포함해서 당의 정체성, 개혁 네. 과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유세 현장에서 김남국 의원도 열심히 뛰는 모습 제가 보고 했었는데 자, 글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남아 있는 선거도 있고 또 민주당에는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 아니면 또 여론 중도층도 계속해서 지켜볼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그 시청자들 분들과 이렇게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선거운동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어서 너무 송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점 저희가 더 채우고 달라진 모습으로 말이 아니라 성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1년 남은 대선 확실하게 이겨서 정권 재창출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